이분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는 직장 동료 때문에 정말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정말 저 사람 한 번 없었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왜 없겠어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건강, 돈. 어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이 세 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결국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부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 또는 부모와 자식 이렇게 늘 만나야 하고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없는, 내가 잘라버리려고 해도 잘라버리기 좀 어려운 이런 관계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모르는 척 한다거나 또는 냉담하게 행동하고 또는 아예 등을 돌리고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냥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체념하고 또 체념하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사는 게 싫다라는 그런 감정까지 느끼게 돼요. 실제로 코칭 현장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감정 조절이 안 해요. 자꾸 욱하고 화가 나요. 네,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조금만 진행해 보면 그들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 가까운 관계들,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계 그 바깥에 있는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정말 확실하고 건강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돌보고 얼마나 사랑하고 또 위험한 일이나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은 다른 사람, 특별히 부부나 또는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처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매일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막 참고 이러다 보면 제가 아까 그런 증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내면 깊은 곳에 희생자 의식이 생겨요. 희생자 의식. 자, 이 희생자 의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희생자 의식은,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라는 게 아주 무의식에 새겨져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불편한 감정으로 밖으로 막 터져 나옵니다. 평소 때는 꼭 참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탁 건드려지면 폭발하죠.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뭐 이런 감정들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희생자 의식을 우리가 가질 정도로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하면 안 되겠죠. 또 희생자 의식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저 사람들이 너무나 못됐고, 저 사람들이 참 배려심이 없고, 저 사람들이 참 막무가내고, 저 사람들은 예의 범절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게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당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고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과 헤어져 살 수 없다면,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비난과 원망을 멈추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바꾸고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겠죠. 내가 내 삶의 주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인, 주체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놀랍게도 코칭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5, 6명은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4분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쩌면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코칭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그 갈등이 더 오래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 때 그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죠.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겉으로 입으로는 막 불만과 원망을 얘기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짜 진정한 욕구는 또 다른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짜 원하는 것과 밖으로 얘기하는 원망, 분노, 이것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원치 않은 신념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혼돈 상태가 되죠. 분별이 안 돼요.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래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작고 소소한 삶이라도,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자녀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아주 작지만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당신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 불만과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고 또다시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결정,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소에 말하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아이, 그들에게 하는 그 말이 진실인가요? 그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뭔가요? 그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이 믿는 진실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진실인가요? 당신이 또는 그 사람 또 그 아이에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실이고 그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인가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진실인가요?
언제나 진실인가요? 하나님 또는 당신이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또는 그녀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반복해서 대답하다 보면 아마 무언가 아하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 드리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사례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삶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사랑하는 사람 또 함께 성장해야 하는 그 동료들 또 부부관계 이런 사람들 안에서 자꾸자꾸 올라오는 그 비난을 먼저 멈추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물어보세요. 자, 한 번을 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두 번, 세 번 여러분 안에서 아,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구나 라고 느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거 그거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식사하셨나요? 네,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일 때, 그때, 지금 여기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하고 그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서로 간에 나누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천국에 있으면서도 너 숙제했냐? 오늘은 왜 그 모양이냐? 방 청소는 했냐? 하면서 그 천국의 맛있는 음식들과 서로 나누는 대화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 마주보는 그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그래서 상담이나 코칭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바로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 그것을 바란다고 얘기하세요. 그거 하나 바란다고 얘기하세요. 저 역시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그리고 있는 마음속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녹음이 막 울창한 곳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서로 나누며 웃고 노래하고 기쁘게 뛰어노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원하는 모습,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들, 그들과 어떤 관계, 어떤 모습들을 원하시는지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과 그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먼저 그 말을 끊어야겠죠.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춰야겠죠.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로 여러분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 라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지만 사람 때문에 살고 싶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다 라는 게 어쩌면 정답이죠.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 안에서 네, 행복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공유로 네, 응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